2014년 봄 결혼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였죠. 공항 출국장 CCTV에는 서로 장난치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현지 호텔 복도였습니다. 새벽 2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전부였죠. 그 이후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잊혀진 줄 알았던 그때 사라진 아내가 후련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고 남편의 행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14년 5월 15일 오전 10시 인천국 제공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죠. 바로 이민노와 박서현이었습니다. 민노는 서울에서 중견 IT 기업에 다니는 33세 엔지니어였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죠. 서연이는 경기도 출신으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29세였어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모습이었죠. 출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서로에게 장난을 걸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야, 카메라 챙겼지? 미모가 가방을 뒤적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사진 엄청 많이 찍을 거야?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이번 여행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호텔 예약부터 공연 티켓, 식당 예약까지 모든 걸 미리 준비해뒀죠. 특히 서연이가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코스까지 짰어요. 오빠가 계획한 거니까 믿고 따라갈게. 서연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노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죠. 공항에서는 양과 부모님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아버지 김현수 씨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딸과 사위를 많이 아꼈죠. 겨운전에도 종종 여행비를 대주며 젊은 부부를 챙겨줬습니다. 서연아, 민호야, 조심히 다녀와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현수 씨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노의 어머니 장미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바쁜 와중에도 배웅을 나온 거였죠. 민호야, 서연이 잘 챙기고 서연아, 우리 아들이 모자란 게 있으면 말해라. 미정 씨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사돈어른 걱정 마세요. 둘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현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출국 수속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부모님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렘이 가득한 순간이었죠. 그 누구도 이것이 민노와 서연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두 사람은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어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사고 싶은 선물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자기야, 여기 봐, 분수쇼도 있고 공연도 있네. 서연이가 가이드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첫날은 호텔 체크인하고 분수쇼부터 볼까? 민호가 계획표를 수정하며 답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고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사막의 풍경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다르네. 사진으로만 보던 거랑 완전 달라. 서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호텔도 저기 보이는 건물 중 하나야?
민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해하는 동안 두 사람은 창밖 풍경을 계속 갈아봤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거대한 카지노 건물들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낮에도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신기했어요. 사하라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올라간 두 사람은 여행용 캐리어를 펼치며 본격적인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바쁠 거야. 오빠가 계획한 거 보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더라.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혼 여행이잖아. 최대한 많이 보고 경험해야지. 민노가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식당에서 첫만찬을 가졌습니다. 낯선 당에서의 첫 식사였지만 서로가 있어서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새롭고 설레는 모험이었죠. 자기야, 내일은 뭐부터 할까?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분수 쉬어보고 그 다음에 쇼핑몰 구경하자. 저녁에는 공연 예약해뒀어. 민노가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꿈 같은 신혼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5월 16일 아침 8시 민노와 서연이는 호텔 뷔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오빠 여기 음식 진짜 다양하다. 이거 뭐야? 서연이가 접시에 담은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거 베이컨이야. 한국에서 먹던 거랑 좀 다르지? 민노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치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유명한 분수였어요.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서 산책 겸 천천히 걸어갔죠. 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 서연이가 거대한 분수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분수쇼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음악에 맞춰 춤춘 물줄기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서연이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고 민호는 그런 서연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사진 찍어줄까? 민노가 제안했어요. 응, 분수 배경으로 찍어줘. 서연이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텔카도 찍고 서로 찍어주기도 하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브랜드들과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서연이는 화장품 코너에서 한참을 머물렀고 민노는 전자제품 매장을 구경했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 엄마 드릴 선물로 서연이가 핸드크림을 들고 물었어요. 좋네. 아버님께는 뭐 드릴까? 민노가 고민하며 답했습니다. 아빠는 술 좋아하시니까 위스키 어때? 서연이가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양과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게 느껴졌어요. 저녁 7시 예약해둔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직쇼였는데 좌석도 앞자리로 미리 예약해뒀어요. 오빠 진짜 신기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라졌지? 서연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마술이니까. 민노가 웃으며 답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함께 있어서 모든 게 즐거웠거든요. 오빠, 내일은 뭐 할 거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사막 투어 예약해뒀어. 헬리콥터 타고 그랜드 캐년도 보러 가고 민호가 설명했어요. 정말 헬리콥터는 처음이야. 무섭지 않을까? 서연이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민노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진이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중 몇 장을 골라서 SNS에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둘째 날 분수 너무 예뻤어요. 내일은 헬리콥터 투어 예정.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메시지들이 달렸어요. 부럽다. 사진 예쁘게 나왔네. 조심히 잘 다녀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죠. 5월 17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리콥터 투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막과 협곡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관이었거든요. 자기야, 저기 봐, 정말 크다. 서연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도 두 사람은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텔카봉을 이용해서 배경과 함께 찍기도 하고 서로를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노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오빠 이런 데서 밥 먹어본 거 처음이야? 너무 좋다. 서연이가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데이 정도는 해야지. 민노가 와인잔을 들어올려 답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서연이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 함께 할 거야? 민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5월 18일은 카지노를 구경하는 날이었습니다. 둘 다 도박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 화려한 분위기를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와,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곳이네. 서연이가 거대한 카지노 홀을 보며 말했습니다. 슬롯머신에 $20 정도만 넣어보고 주로 구경만 했어요. 그보다는 카지노 안에 있는 상점들과 레스토랑을 둘러보는 게 더 재미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사진도 수백 장을 찍었고 SNS에도 꾸준히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어요. 이 행복한 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이 이렇게 끔찍할 거라는 걸. 여행 마지막 날인 5월 19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월 19일 오전 11시 여행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민노와 서연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며칠간의 여행으로 쌓인 피로가 몰려온 거였죠. 자기야, 벌써 마지막 날이네. 서연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민노도 마찬가지로 아쉬워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체크아웃이 내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늦은 아침 식사를 한 후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마지막 사진 찍자. 서연이가 호텔 앞에서 제안했어요. 좋아. 내가 찍어줄게. 민노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사하라 호텔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비슷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고 호텔 직원들도 친절하게 웃어주었어요. 점심은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라 두 사람 모두 반가워했어요. 역시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다. 서연이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행 음식들도 나름 괜찮았어. 민노가 답했어요. 오후에는 쇼핑몰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빠드린 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념품을 몇 개 더 샀어요. 서연이는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을 골랐고 민노는 회사 동료들을 위한 초콜릿을 샀습니다. 오빠 이거 예쁘지 않아? 서연이가 작은 장신구를 들고 물었어요. 예쁘네. 누구 줄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은진이 줄 거야. 얘가 이런 거 좋아해? 서연이가 친구 이름을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 6시경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해서 짐을 미리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오빠 캐리어에 이거 다 들어갈까? 서연이가 쇼핑한 물건들을 보며 걱정했어요. 일단 넣어봐. 안 되면 총가방에 넣으면 돼. 민노가 캐리어를 열며 말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지난 며칠간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었던 순간들, 신기했던 경험들, 맛있었던 음식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자기야,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유럽도 좋을 것 같은데? 파리나 로마 같은데 민노가 답했어요. 좋아. 그때까지 돈 열심히 모으자. 서연이가 손가락 걸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8시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여행의 마무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오빠 정말 꿈 같았어. 이런 여행 처음이야. 서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여행하자. 민노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치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네온사인들이 더욱 화려하게 빛났어요. 마지막 밤의 풍경을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여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내일이면 한국이야. 서연이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잖아.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고 민노가 위로했어요. 밤 10시경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지막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여권과 항공권, 지갑 같은 물건들은 따로 가방에 넣어뒀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해. 8시 비행기니까. 민노가 알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일찍 자자. 서연이가 답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끝난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자기야, 잠. 미모가 침대에 누워서 물었어요. 응, 너무 아쉬워서 서연이가 민노 품에 안기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더 좋은 여행 많이 갈 거야? 민노가 서연이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새벽 2시경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민노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뭐지? 민노가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왜? 서연이도 잠에서 깨워 물었어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민노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문에 달린 보안경으로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다른 방들일 거야? 다시 자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노는 왠지 불안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자기야, 괜찮겠지? 서연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응, 괜찮을 거야? 민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닥칠 운명의 전조라는 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그들이 기대했던 평범한 귀국 준비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5월 20일 새벽 2시 사하라 호텔 12층 복도는 고했습니다. 민노와 서연이가 묵고 있던 12,045실에서는 더
더 이상 불안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시간 확인해봐.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노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이었어요.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직 4시간 가까이 남아 있었죠. 다시 자려고 해봐야 내일 비행기 타야 하는데 민노가 서연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명확했어요. 누군가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였죠. 그리고 그 소리는 그들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노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보안경으로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구세요? 미모가 문을 통해 작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지는 소리였죠. 자기야 뭐래? 서연이가 침대에서 물었어요. 아무도 없어. 아마 다른 층은 사람이었나 봐. 민노가 돌아오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민호는 문이 채인 잠금 장치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조금씩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민한 상태였죠. 그런데 새벽 2시 45분경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소리였어요. 12층에서 멈추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거든요. 또야. 서연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호텔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거겠지? 민노가 달래며 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렸는데 발자국 소리나 문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있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목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엘리베이터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민노가 중얼거렸어요. 오빠 그냥 무시하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서연이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민노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원래는 6시에 맞춰뒀는데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준비하려고 시간을 당겼던 거예요. 자기야 일어나야 해. 민노가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벌써 잠깐만 더 자자. 서연이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8시 비행기인데 7시에는 체크아웃해야 해. 민노가 다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서 씻기 시작했어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둘 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어젯밤에 진짜 이상했지? 서연이가 세면대에서 양치하며 물었어요. 그러게. 호텔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민노가 면도하며 답했습니다. 6시에 30분경. 두 사람은 마지막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캐리어 2개와 가방 그리고 면세점에서 산 선물들까지.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체크아웃 하러 가자. 민노가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행했어요. 낮에 보니 평범한 호텔 복도였습니다. 어젯밤의 이상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이 꿈 같다. 너무 무서웠어. 이제 한국 가는 거니까 괜찮아. 민호가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답했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체크아웃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체크아웃 절차를 도와줬어요. 짐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네, 공항까지 가야 해서요. 민호가 답했어요. 체크아웃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로비에서 택시를 기하였습니다. 아침 7시 라스베이거스의 아침은 조용했어요. 밤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였죠. 자기야, 사진 한 장 더 찍자. 마지막으로 서연이가 제안했어요. 여기서 민노가 로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차하라 호텔 기념으로 서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로비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7시 15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중년의 히스패닉 남성이었어요. 친절하게 짐을 트렁크에 넣어줬습니다. 공항까지 가주세요. 민노가 영어로 말했어요. 오케이, 한국인이세요? 기사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신호 여행 다녀가는 중이에요? 서연이가 반가워하며 답했어요. 축하드려요. 가스베이거스 어떠셨어요? 기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민노가 답했습니다. 택시는 사하라 호텔을 떠나 공항으로 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라스베이거스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1시간 후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사라 호텔의 보안 카메라에는 새벽 2시경 12층 복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며칠 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확인될 예정이었어요. 5월 25일 오후 3시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하라 호텔 직원이 5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인 부부에 대해 신고한 거였어요. 만 2045시에 묵던 한국인 부부가 체크아웃 예정일을 5일이나 넘겼는데도 연락이 안 돼요. 호텔 프런트 매니저가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담당 형사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즉시 현장으로 행했어요. 33세의 베테랑 형사였는데 이런 실종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본 경험이 있었죠. 5월 20일 체크아웃 예정이었다고 했죠. 로드리게스 형사가 호텔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전 8시 항공편이라고 하셨는데 체크아웃 기록이 없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형사는 먼저 12,045시를 조사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캐리어 2개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옷들도 정리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죠? 로드리게스 형사가 물었어요. 호텔 보안팀장 마크 스미스가 답했습니다. 여원과 지갑,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짐들은 그대로 있어요. 방안을 자세히 살펴본 형사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잠들었던 흔적이 있었지만 세면 용품들이 세면에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나간 것 같은 모습이었죠. CCTV 확인 가능한가요? 로드리게스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해 드릴게요. 스미스가 답했어요. 보안실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5월 20일 새벽 2시 7분에 민노와 서연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졌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어떤 영상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스미스가 답했어요. 형사는 호텔 직원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근무했던 프런트 직원, 보안 요원, 청소 직원까지 모두 만났어요. 야간 프런트 직원 리사 톰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벽 2시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소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손님들이 오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청소 직원 마리아 곤잘레스는 다른 증언을 했어요. 12층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타는 냄새 같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5월 26일 로드리게스 형사는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사팀이 파견될 예정이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셨나요? 영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일단 기본 조사를 마친 후에 연락할 예정입니다. 형사가 답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공항 CCTV를 확인한 결과 민노와 서연이가 5월 20일 맥런 공항에 나타난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택시 기록은 어떤가요? 로드리게스 형사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호텔에서 공항 가는 택시 호출 기록이 없어요? 동료 형사가 답했어요. 5월 27일 한국에서 김현수 씨와 장미정 씨가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하얀 얼굴로 경찰서를 찾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라진 건가요? 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리게스 형사가 위로했어요. 미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월 20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비행기가 지연된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언제쯤이었나요? 형사가 급하게 물었어요. 오후 5시쯤이었어요. 민노가 직접 전화했어요. 미정 씨가 답했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어요. 만약 민노가 5월 20일 오후 5시에 전화를 했다면 새벽 2시에 호텔에서 사라진 것과 시간이 맞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전화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평상시와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미정 씨가 기억을 되짚으며 답했어요. 형사는 통신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호의 스마트폰에서 나간 통화 기록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5월 28일 통신 기록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의 스마트폰에서 5월 20일 오후 5시경 한국으로 전화를 건 기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 정보가 이상해요. 통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건 위치가 라스베이거스 외곽 지역이에요. 공항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사막 근처입니다. 이 정보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민노와 서연이가 새벽 2시에 호텔에서 사라진 후 오후 5시까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로드리게스 형사는 라스베이거스 외곽 지역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헬리콥터와 수색경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었어요. 하지만 3일간의 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막은 너무 넓었고 단서는 없었어요.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드리게스 형사가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현수 씨가 말했어요. 서연이와 민호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신혼여행에서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5월 30일 사건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라스베이거스로 취재진을 보냈고 현재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신혼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종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호텔 보안 카메라에 찍힌 새벽 2시 7분의 영상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 짧은 영상 속에서 민노와 서연이는 평범해 보였어요.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모습도 아니었죠. 그들은 그냥 복도를 걸어가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6월 3일 라스베이거스 경찰서에는 연일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인 부부 실종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거였어요. 벨라지오 카지노에서 한국인 여자를 봤어요.
혼자 있었는데 우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제보자가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형사는 즉시 벨라지오 카지노의 CCTV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와 비슷한 여성은 있었지만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제보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프리몬트 스트리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카를 마르티네스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5월 20일 새벽 3시쯤 아시아계 남자를 태웠어요. 혼자였는데 되게 불안해 보였어요. 카를 증언했습니다. 어디까지 태워졌나요? 형사가 물었어요. 외과학 지역이요? 정확한 주소는 기억 안 나는데 사막적이었어요. 이상했던 게 도착하고 나서 택시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팁을 엄청 많이 줬어요. 이 증언은 통신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민노의 스마트폰 위치가 사막 근처에서 포착된 것과 비슷한 지역이었거든요. 형사는 칼을 그날 간 장소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6월 4일 오전 두 사람은 라스베이거스 외곽을 행했어요.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칼을 도로변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주변은 온통 사막이었어요. 간간히 선인장이 보이고 멀리 산이 보이는 전형적인 네바다 사막 풍경이었죠. 사람이 살만한 곳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려달라고 했다고요? 형사가 의해하며 물었어요. 네, 예, 정확히 여기였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이런 데서 뭘 하려고 하나 싶었어요. 칼을 답했습니다. 형사는 주변을 수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발자국 흔적도 버려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6월 5일 또 다른 증언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MGM 그랜드 카지노 직원이었습니다. 5월 20일 밤 10시쯤 한국인 여자가 혼자 왔어요. 슬롯머신 게임을 했는데 계속 울고 있었어요. 카지노 직원 제니퍼 윌슨이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정말 그 여성이었나요? 형사가 서연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머리 색깔이 달랐어요. 금발이었거든요.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이 증언도 시간상 맞지 않았어요. 민노가 오후 5시에 한국에 전화를 걸었는데 서연이가 밤 10시에 카지노에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형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증언들이 너무 많고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6월 7일 한국에서 민노의 직장 동료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노와 가장 친했던 이정은 씨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민호가 여행 가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은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었나요? 한국 경찰이 물었어요. 누군가에게 빚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빚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빚이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는 즉시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전달되었어요. 로드리게스 형사는 민노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노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라스베이거스 도착 후 카지노에서 사용한 기록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3,000 정도를 카지노에서 사용했네요. 금융조사팀이 보고했습니다. $3,000요. 그것도 4일 동안 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 대부분 블랙잭과 룰렛에서 사용했어요. 이 정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혹시 민노가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6월 8일 평사는 민노가 주로 다녔던 카지노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베네시안 카지노의 딜러 톰 앤더슨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한국인 커플이요. 남자가 게임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여자는 계속 말리려고 했고 솜이 말했습니다. 특집에서 언급되는 정도였죠. 민노의 회사에서는 글을 해고 처리했고 서연이의 번역일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어요. 두 사람의 집도 가족들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노야 정말 어디 있는 거니?
미정 씨는 아들 방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신혼집에 남겨진 물건들을 보며 현수 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했던 책들, 새로 산 그릇들, 그리고 벽에 걸린 결혼사진. 2019년 사건 발생 5년 후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사건이 되었어요. 로드리게스 형사도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새로운 사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미정 씨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노가 살아있어요? 엄마가 느껴요. 미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현수 씨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시기였어요. 여행도 제한되고 수사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미정 씨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잃은 충격과 6년간의 기다림이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린 거였죠. 사도 어른 병원에 가세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현수 씨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민호가 돌아오면 가 볼게요. 지금은 안 돼요. 미정 씨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2021년 가을 미정 씨가 운영하던 식당을 결국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였죠. 식당 문에는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꼭 돌아와. 미정 씨는 빈 식당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2022년 사건 발생 8년 후 현수 씨도 이제 70세가 넘었어요. 딸을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연락이 없을까? 현수 씨는 혼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2023년 미정 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미정 씨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엄마 여기 있어? 빨리 와. 미정 씨가 중얼거렸어요. 현수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미정 씨를 돌봤어요. 두 가족은 이제 서로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사도 어른 힘내세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현수 씨가 미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도 건강 챙기세요. 미정 씨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2024년 1월 미정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는 그동안 두 가족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못 본 게 너무 한이 될 것 같아요. 조문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현수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연이의 귀연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뿐이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셔. 빨리 돌아와서 인사드려야지. 현수 씨는 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은 더 발전했고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노와 서연이의 행방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라스베이거스의 사하라 호텔도 리모델링을 몇 번 고쳤습니다. 2045실도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어요. 2월 현수 씨는 딸의 사망 신고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7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현수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수 씨는 몰랐어요. 이달 후 그의 긴 기다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끝날 거라는 걸 10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두껍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서는 누군가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24년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이상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공항 보안요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직원들이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진짜 맞나요? 한 입국 심사관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진이랑 비교해봐도 같은 사람 같은데 동료가 답했어요. 문제의 인물은 에어 프랑스 항공편으로 파리에서 온 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원상 이름은 박서연. 바로 10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종된 그 여성이었어요. 서연이는 10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염색했고 옷차림도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얼굴은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 옆에 있던 남성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서연이와 함께 입국장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입국 심사관이 서연이를 불러 세웠어요. 네, 서연이가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본인이 박사 맞습니까? 심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서연이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심사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10년 전 실종 신고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곧 공항보안팀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서현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서연이가 의해하며 물었습니다. 10년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확인차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하지만 놀라는 기색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 일이요. 알겠어요. 서연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별실로 이동한 서연이에게 경찰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함께 온 남성의 정체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분은 누구신가요? 경찰이 백인 남성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제 동반자요. 서연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찰이 남성에게 직접 물었어요. 남성은 여원을 보여줬어요. 에릭 존슨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감명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계셨나요? 경찰이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유럽에 있었어요. 서연이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서연이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경찰은 더 자세한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서연이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답하겠다고 말했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후 5시경 언론이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박사현 씨 10년 동안 어디 계셨나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편 이민호 씨는 어디 계신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기자들을 피해 급하게 공항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에릭과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인터뷰할 생각 없습니다. 이것이 서연이가 기자들에게 남긴 유일한 말이었어요. 저녁 8시 KBS 뉴스에서의 소식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10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종된 신혼부부 중 아내가 오늘 홀연히 귀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고 실종 경위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어 현수 씨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을 기다린 딸이 정말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연아, 현수 씨가 TV를 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왜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 민노는 어디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수 씨는 즉시 서연이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어요. 경찰에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 언론들은 서연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 사라진 것 같았어요. 4월 17일 현수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딸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수 씨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저희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본인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경찰관이 난처야 하며 답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전문가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놨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분석했어요. 범죄에 연루되어 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학 교수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모든 건 추측일 뿐이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서연이뿐이었거든요. 4월 20일 서연이가 변호사를 통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년간 해외에 치료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명서에는 민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현수 씨는 매일 딸과 연락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도 만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왜 아빠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현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5월에 들어서면서 언론의 관심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서연이가 아무런 추가 언급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보도할 내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궁금증은 여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갖가지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어요. 남편을 죽이고 도망간 게 아닐까? 사실 납치된 건 아닐까? 신분을 바꾸고 살다가 들킨 거 아닐까? 모든 추측이 있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6월 에릭 존슨이라는 남성이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수 씨는 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10년을 기다린 끝에 딸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현수 씨는 빈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돌아왔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민노의 행방은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오직 서연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우리가 전혀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현실의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수 씨의 10년간의 기다림, 미정 씨의 끝까지 놓지 않은 희망, 그리고 결국 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진 의문들. 우리는 모든 일에 명확한 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고 있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한 영혼이 비밀로 남을 수도 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